수질이 나쁘게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었지 않았어야 될 그런 장소에 댐을 지은 겁니다. 현재 담수율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었지만 최대 낭비 사업이 된 게 아닌가.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강행됐던 지난 10년 동안 맑게 흐르던 강물은 인공 구조물에 막힌 채 고여 썩어버렸습니다. 뒤늦게 보를 개방하며 물길을 살리자 생태계는 천천히 돌아오고 있지만 그 피해는 막심합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앞다퉈 홍보하고 대가를 챙긴 이들은 많았지만 이제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젯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조 원 넘는 예산을 들여 환경 파괴라는 결과만을 남긴 낙동강 영주댐의 실태를 고발했는데요. 직접 취재한 엄지인 기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환경부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반 동안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를 개방해서 관측을 했더니 물 흐름, 주변 생태계 다 좋아졌다. 이런 결과를 올해 2월에 발표를 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스트레이트 팀이 낙동강 영주댐에 주목을 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 16개 중에 8개가 지금 낙동강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강과 영산강에 보는 일부 개방했지만 낙동강 보 8개는 아직 전혀 개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이 낙동강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제기됐고 실제로 사업 이후에 수질이 가장 나빠진 곳도 낙동강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를 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낙동강 상류에 보면 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좀 특별한 목적으로 지은 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주댐인 거죠. 이 4대강 사업 마지막에 포함된 독특한 목적의 댐입니다. 이 내성천의 맑은 물을 영주댐에 모아서 낙동강으로 보내면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될 수 있는 낙동강의 수질을 조금 만회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담긴 댐인데 네. 그 사업이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보통 댐은 이렇게 물을 저장했다가 쓰는 그게 주된 기능인데 이 영주댐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영주댐의 그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네. 건설 목적의 90%가 수질 개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수 방지 효과는 0.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목적 자체도 독특했는데 실패했고 그 사업 과정도 수상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영주댐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직접 이제 다녀왔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좀 거기 상황 어떻던가요? 영주댐이 맡고 있는 내성천의 상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성천은 원래 국내 유일의 모래강이었습니다. 바닥이 모래로 쌓였다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모래가 자연 정화작용을 하면서 이 내성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표가 나오는데 이 댐이 짓기 전 2009년 이전에는 내성천의 수질이 1급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댐이 완공된 직후에 물을 잠시 가둔 뒤엔 이 수질이 6급수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댐을 짓기 위해서 내성천의 모래를 파냈고 이 댐이 모래의 이동을 막으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니까 모래가 사라진 지역에는 잡초가 번식하는 육지화 현상이 벌어졌고 물이 고인 곳엔 녹조가 찾아왔다. 결국 지금 내성천의 수질은 6급수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요. 네. 농업용수로도 불가능하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질 기준입니다. 결국 그 내성천 맑은 물이 댐 공사 이후에 수질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주댐은 물을 가두는 작업을 아예 중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담수율 0%의 댐인데 이 댐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이 녹조가 심각해져서 흑조까지 지금 악화된 상태다 이런 방송이 나왔는데
이 사실 냄새 같은 것도 상당히 고약하고 하지 않습니까? 냄새는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전달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직접 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특히 이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면 이 남조류의 번식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옆에 수풀과 물의 색깔이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유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고 네. 그 내성천의 특징인 모래는 사라졌고 물은 색깔이 변했고 특히 댐 주변 전후로 해서 오염 상태가 심각한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그 유해성 남조류,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내뿜는 물질이 활발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영주댐 내성천 상류에서 많게는 단위 면적당 20만 셀까지 검출이 됐고 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유해성 남조류가 낙동강에서 특히 번식이 심각하거든요. 네네. 결국 낙동강이 경남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낙동강도 망가졌고 원래 고왔던 물인 내성천도 지금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수자원공사는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원래 영주댐이 지어진 여기가 농경지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고 축산 농가도 많다. 그래서 네. 그 옆에 퇴비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들이 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해명인데 그런데 이건 사실 댐을 짓기 전에도 그랬고 그러게요. 수자원공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댐을 짓기 전후의 수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농가의 숫자나 그렇죠. 이런 부분요. 그 뭐 소라든지 돼지의 사육도수가 댐을 짓기 전후가 뭐 폭발적으로 늘었거나 이런 게 네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의아한 거는 댐을 지을 때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때도 똑같이 소의 사육도수, 돼지 사육도수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는 마치 영주댐을 지으면 내성천의 물이 오히려 더 맑아진다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써놨거든요. 네. 결과는 앞서 말씀드리고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댐 건설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뭐 건설 허가 과정이라든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상당히 수상하죠. 사실은 원래 이 영주댐이 지어진 지역에 1999년에 먼저 댐을 지으려는 시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죠. 근데 당시에도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자체가 반대해서 이 작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건설 계획 발표를 6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착공은 12월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들어간 거죠.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물론 네. 4대강 사업 자체가 속도전이긴 네. 했는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앞서 말씀드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원래 1년 사계절의 변화와 주변 환경 변화를 예측하면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네네. 이 영주댐의 환경 영향 평가는 넉 달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특히 이 설계 과정에서 내성천의 상징인 모래를 오가도록 댐 밑에 그 모래문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설계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면서 모래문의 수를 하나로 줄여버렸습니다. 비용 때문이겠죠. 그렇게 추정되는 거죠. 네네. 공사비를 아끼려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의아한 건 오히려 댐 건설에 들어간 공사비는 계획보다 3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상하네요. 댐을 지으면서 영주시가 주변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발표를 해서 네네. 주민들을 이제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관광단지는 지금 조성이 다 안 됐습니다. 수몰 지역에 있던 문화재도 다 이전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특히 완성된 댐에서는 지금 균열까지 발견이 되면서 지난달에 환경부 장관이 현장 점검까지 다녀왔거든요. 가장 의아한 것은 공사가 지금 끝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영주댐은 지금 홍수통제소 같은 정부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유령댐이거든요. 네. 결국 기능도 하지 않고 등록도 안 돼 있고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 상당히 수상한 댐.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에 들어간 1조 1천억 원이 왜 들어갔는지 의아하게 된 거죠. 지금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댐 건설 포함해서 이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또 그 진행 과정에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훈장, 표창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4대강 사업의 상징 같은 거죠. 영주댐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검사가 지금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네. 정부에서는 2016년에 영주댐을 성공적으로 지었다. 지역 주민과 잘 화합했다. 이런 이유로 8명한테 대통령 총리 표창을 줬습니다. 이 중에는 앞서 담합이 적발된 건설회사의 간부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대강 사업 전체로 이걸 넓혀보면 훈장, 포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1,152명이나 됩니다. 이 엄청나네요. 과정도 4대강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 훈장과 표창을 다 줬습니다. 이 그 몇몇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 국토부, 환경부, 그리고
청강부대라고 군부대를 투입했던 국방부도 포함됐고 네. 4대강 찬성 집회를 했던 시민단체, 또 법회를 열어서 4대강 성공을 기원했다는 스님,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장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 4대강 정책을 옹호하면서 이걸 폄훼하는 것은 근거 없는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네. 기고를 하고 TV 토론에 출연을 하고 또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될 거라는 발표를 하고 정부의 소송에 각종 그 찬성론자로 참여했던 학자들, 이 대학 교수 등 학자들이 55명이나 대거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댐이 수질을 개선해 줄 거라며 또 4대강 사업은 좋은 거라며 4대강 전도사를 자청했던 학자들. 지금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로는 이 총체적인 그 하천 수질 문제를 봤을 땐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홍수와 가뭄, 수생태계 복원을 달성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노하우는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훈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는 거지 그 당시에 그 훈장 내려올 시기에 그때 제가 순서가 됐고 그래서 그게 공적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당시에 줄속이라기보다도 그냥 급히 진행된 건 맞죠. 교수님 4대강 사업으로 표창받았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인터뷰에 나온 분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대부분 취재를 많이 거부했다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관심 있던 분들은 이분들이 과연 지금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제가 그래서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학자분들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네. 크게는 두 부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런 부류죠. 4대강 사업은 옳은 사업이었고 지금 정치 공방에 희생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여전히 유튜브라든지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네. 대부분의 학자님들은 지금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본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본인은 4대강 사업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연락을 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자, 이런 학자들뿐 아니라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들의 뒷거래 정황도 또 포착이 됐다고요. 4대강으로 그 표창을 받은 유공자 중에는 그 4대강 찬성 기사를 잘 써줬다고 표창을 받은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돈, 광고비로 결탁한 정황이 포착된 거죠. 네. 2010년에 4대강 금강공사 업체들끼리 주고받은 문건인데요. 건설사별로 언론사를 두 곳에서 세 곳씩 맡아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언론사별 금액은 각 공구의 현장 소장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 돈은 공사비에서 나간 거거든요. 네. 이 리스트에 보면 언론사 14곳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안에 신경 써라 이런 내용도 담겨 있잖아요. 이 언론사 14곳에 대표격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 다 기자인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쓰신 기자를 찾아보니까 이 기사가 4대강 사업의 우호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쓰신 그런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돈을 지급했다는 당시 현장 소장님을 만났거든요. 네네. 그분의 얘기는 사실 광고가 실리는지 마는지는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광고가 실리려면 광고 시안을 넘겨주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냥 묻지마로 돈을 지급했고 개인당 100 몇십만 원가량, 많게는 그 이상 돈이 나가고 네. 이 돈은 공사비에서 빠져나갔다. 결국 네. 공사비가 높게 책정되는데 작용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이 볼을 개방하니까 좀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이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이 4번에 걸쳐서 감사를 했고 작년 감사에서 4대강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낙동강이 최악이고 기대했던 물 확보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특히 최근 농민들이 보호 개방에 반대하는 이유가 이 물 확보인데 이걸 살펴보면 사실 4대강 공사가 집중된 지역과 물이 부족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경제성도 유지관리비까지 31조 원을 썼는데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6조 6천억 원 정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영주댐을 포함한 4대강 보호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네. 최근에 정치권에다가 또 앞서 보신 전문가를 작초한 학자들이 연기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 공방처럼 끌고 가고 있어서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 엄지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